안녕하세요. 테크크리에이터 꿀단지 PD입니다. 지난 2월 14일 출시된 갤럭시 Z 플립을 사용한 지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폼팩터가 등장하면 처음 봤을 때 느낌과 조금 시간이 지나고 바라봤을 때 느낌이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Z 플립을 1개월가량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을 이야기할게요. 모두가 알고 있고 이견이 없는 장점, 바로 휴대성입니다. 갤럭시 플립은 6.7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접었을 때 한 손에 쏙 들어오기 때문에 가지고 다녀보면 정말 편합니다. 접었으니까 보통의 스마트폰보다 조금 더 두껍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손에 들고 있거나 가방에 넣거나 주머니에 넣었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휴대성만큼이나 누구나 인정한 또 하나의 장점, 바로 디자인입니다. 보고 있으면 정말 예쁘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제가 사용 중인 미러 블랙은 그나마 조금 덜한데 미러 퍼플은 보고 있으면 와, 정말 매력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165만원이라는 돈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보고 있으면 마음에 듭니다. 흐뭇하죠. 저는 다른 구매자들과 조금 다르게 갤럭시 Z 플립을 구매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카메라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카메라 스펙이 그렇게 썩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프리스타 폴딩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양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면서 만족을 했어요. 요즘 스마트폰은 프로 모드나 전문가 모드와 같이 수동 설정을 통해서 장노출 사진을 어느 정도 쉽게 촬영을 할 수가 있고, 하이퍼랩스, 우리가 흔히 타임랩스라 부르는데 이런 종류의 영상도 쉽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치대나 삼각대를 추가로 들고 다녀야 하는데 스마트폰 액세서리가 작아졌다고는 하지만 뭔가 하나 더 들고 다니는 것은 상당히 귀찮거든요. 그런데 갤럭시 플립은 원하는 장소에서 언제나 이렇게 프리스타 폴딩을 이용해서 세워놓고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죠. 야외에서 갤럭시 Z 플립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모습과 그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아무 곳에나 Z 플립을 세워두고 혼자서 생쇼하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하이퍼랩스 촬영을 할 때 사용하면 유용하죠. Z 플립을 놔두는 장소가 바로 촬영 장소가 되는 거죠. 촬영된 영상을 보면 제법 볼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폰 카메라의 렌즈가 밝은 편이고 고정되어 있어서 도심에서는 완벽한 장노출 사진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사진에 장난을 조금 칠 수는 있어요. 저는 플래시를 이용해서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에서 사진에 낙서를 더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갤럭시 Z 플립 프로 모드 촬영 모습과 사진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셀피 촬영 시에 정말 편안하게 Z 플립을 앞에 세워두고 촬영할 수 있죠. 갤럭시 Z 플립의 카메라 스펙이 같이 나온 갤럭시 S20 시리즈보다 약간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불만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물론 저처럼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일 테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의 특징으로 보일 거예요. 요즘은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장갑을 끼지 않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갑을 껴야 하는 날씨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폰을 열고 닫는 것만으로 전화를 받을 수 있고 끊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기능은 과거 폴더폰 시절에도 많이 애용했던 기능인데 정말 편해요. 간혹 누구에게 전화 오는지 몰라서 폴더폰을 열면서 전화 받는 기능을 꺼두는 사용자도 있었는데 Z 플립은 그럴 걱정이 없는 게 앞쪽에 있는 커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화 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Z 플립은 5G를 지원하지 않는 LTE 폰이죠. 저는 이 점을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제법 계시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5G 스마트폰은 직접 유식이면을 통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이동통신사에서는 5G 요금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로 정책을 설정해놨습니다. 5G 요금제는 비싸기만 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LTE에 비해서 그렇게 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LTE 요금제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갤럭시 Z 플립이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폴더블 폰은 사용할 때마다 펼쳤다가 접어야 하죠. 그런데 Z 플립은 펼칠 때 측면에 있는 전원 버튼과 볼륨 조절 버튼이 상당히 거슬립니다. 가끔은 원하지 않았는데 누르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정말 많이 버벅거렸어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나마 지금은 많이 적응해서 버튼을 조금 덜 누르는 편인데 아직까지도 불편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폴더블 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가운데 주름이죠. 폴더블 폰을 구매할 때부터 이 주름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라서 단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Z 플립을 세로든 가로든 사용하다 보면 눈에 거슬리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다 보면 이게 생각보다 굴곡진 느낌이 상당히 어색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적응이 되는데 그렇다고 어색한 느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이 느낌은 Z 플립을 처음 접했을 때보다 사용하면 할수록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박스에 펼쳐진 상태로 담겨 있었으니까 주름이 덜한데 접고 펴고를 반복하면서 주름이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Z 플립이 나오고 나서 폴드와 비교를 하면서 주름이 Z 플립이 조금 더 낫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보니까 거기서 거기입니다. 프리스타 폴딩을 통해 카메라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삼성의 마케팅 포인트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가로 사진 촬영이 안 됩니다. 영상은 세로와 가로 모두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사진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로 사진을 촬영하려면 옆으로 놓으면 되기는 한데 좀 이상하죠. 나중에라도 업데이트를 통해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가끔이지만 유튜브 뮤직을 틀어놓고 Z 플립으로 음악을 듣곤 했는데요.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정말 너무 구려요. 정말 구립니다. Z 플립이 모노 스피커라서 답답한 느낌도 있겠지만 그냥 듣고 있으면 이건 너무하네라는 생각이 드는 수준이에요. 갤럭시 Z 플립을 메인폰으로 사용하는 분들은 음악을 자주 듣는다면 정말 어울리지가 않아요. 폴더블 폰이라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쉬운 게 IP68 방수 방진이 안 된다는 겁니다. 165만 원이라는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사용하는 Z 플립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조금 더 잘 보호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거든요. 사실 물이 한두 방울 튀었다고 해서 고장나는 건 아닐 텐데 그래도 주변에 물이 있거나 뭔가 환경이 안 좋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조금 불만스러운 거죠. 장점 5가지와 단점 5가지에 이어서 단점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좋다고도 할 수 없는 논쟁거리 3가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갤럭시 Z 플립은 삼성의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 덱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덱스 사용자가 다수보다는 소수에 속하긴 하지만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작년 9월에 나왔던 갤럭시 폴드도 처음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원을 했으니까 Z 플립도 OS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원을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저는 덱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스마트폰 화면비가 과거에 21:9가 있기도 했었는데 21.9:9인 갤럭시 Z 플립은 정말 길어요. 그래서 6.7인치라는 크기에 비해서 좌우폭이 다른 스마트폰보다 좁은 느낌이 있어서 타이핑을 하는 등 사용할 때 약간의 어색한 느낌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세로로 길게 넘겨야 하는 뭔가를 하는 경우에는 더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영상을 많이 보는데 와이드 영상이 많아졌다고는 해도 아직까지는 16:9 화면비가 대세거든요. 16:9 영상을 보면 좌우 여백이 상당히 넓고 여백을 없애기 위해서 화면을 꽉 채우면 상단과 하단이 잘려나가니까 어떻게 하든 만족스럽지 못해요. 저는 사실 좌우 여백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16:9부터 21:9 영상까지 모두 원활하게 소화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내는 이 화면비가 굉장히 거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면비가 개인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라서 논쟁거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9만 5천 원의 갤럭시 S20 울트라보다 165만 원의 가격 조금 더 비싼 갤럭시 Z 플립이니까 최고의 하드웨어 스펙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소비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Z 플립의 하드웨어 스펙은 S20 시리즈와 비교해보면 최고가 아니죠. AP, 램, 카메라 모두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여기서 생각해볼 점은 165만 원이라는 가격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저는 6.7인치 스마트폰을 접어서 정말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기술적 가치에 165만 원이라는 돈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스마트폰 형태가 주는 사용자 경험에 별로 가치를 두지 않는 분들이라면 낮은 하드웨어 스펙이 불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스마트폰에서 중시하는 부분이 다르니까 뭐가 더 옳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3번째 논쟁거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갤럭시 Z 플립을 LTE 요금제로 개통해서 사용한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 녀석을 120%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충분한 시간이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새로운 폼팩터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충분하게 흘러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갤럭시 Z 플립을 구매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실사용자 입장에서 충분한 자료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갤럭시 Z 플립 1개월 사용 후기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최신 영상이고 이 추천 영상도 괜찮아요.